김만배 압박 본격화. 이 돈줄을 틀어 막고 있는 겁니다. 김만배 은닉 자산이 최소 100억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자산 은닉을 조력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조력자들을 검찰이 체포했습니다. 김만배 씨의 이 800억 동결 자산 말고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대의 범죄 수익이 포착됐다. 이모 씨, 화천대유 공동대표, 최모 씨,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 전 부회장, 인테리어 업자 A 씨, 이 세 명이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한 것을 조력했다라는 혐의 체포됐습니다.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. 이모 씨는 이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데 김만배의 통장을 관리했다. 금고직이다. 비자금 조선 역할이다. 이화영 전 부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일 때의 보좌진입니다. 부지사. 부지사일 때.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진. 이화영과의 커넥션. 자, 그리고 이 최모 씨는 누구냐? 쌍방울 전 부회장 출신입니다. 쌍방울과의 어떤 커넥션. 게다가 김만배 씨 출소 날 오토바이 헬멧 쓰고 마중 나간 분. 20년 지기 고마운 동생이지만 돈과 관련된 거 아니냐. 이런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습니다. 각각 체포됐습니다. 아니 김영주 의원님. 네네. 특히나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쓴 분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께서 앞선 저희 돌직구쇼 방송에서 그냥 20년 지기 친한 동생이 저길 왜 가냐. 네. 돈 때문이다. 라는 분석을 내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체포를 했어요. 네. 그러고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의 분석이 굉장히 지금 정확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자산 은닉을 좀 조력했다. 결과적으로 검찰이 보는 가장 큰 쟁점은 김만배의 돈이 다 어디에 있느냐. 혹은 김만배의 돈이 전체적으로 다 김만배의 것이냐 아니냐. 이 두 가지인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최 씨인 경우에는 김만배의 개인적인 돈을 관리했을 수도 있고, 두 번째 이제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균관대 커넥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아, 그래요? 예. 성균관대 동문직이고 이모 씨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의원 보좌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그런 연관성들을 가집니다. 단순히 뭐 이화영과 이재명과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뭡니까? 성대 동문들 간의 커넥션 속에서 저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검찰은 아마 이화영 보좌관 같은 분은 이재명과의 관계, 이화영과의 관계를 더 깊이 팔 것 같고요.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만배의 숨은 은닉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자면 검찰이 밝히는데 아마 적지 않이 일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수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체포했다. 특히나 이 헬멧맨, 오토바이맨 의 수상한 금전 거래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땠길래 수상한 금전 거래 내용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함께 보시죠. 2019, 2020년 김만배 씨가 천화동 1호에서 빌린 473억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바로 오토바이맨, 헬멧맨, 최모 씨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최 씨 회사에 80억을 전달했다. 쌍방울, 이화영 등 이재명 주변 인사 대거 사회이사 영입, 이재명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후원, 이재명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을 받고 있지요. 최모 씨가 쌍방울에게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검찰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80억이 이거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. 화천대유 뭐 몇백억 하니까 80억이 좀 작아 보이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, 80억. 네네.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오토바이맨, 헬멧맨에게 80억 전달했다. 네. 검찰이 그 자금 흐름까지는 포착한 거잖아요. 이거를 뭐 숨겨놨다, 아니면 뭐 세탁했다,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, 검찰은? 일단은 80억은요.
연봉 1억 안 쓰고 80년이에요. 아, 그러니까요. 그다음에 이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. 최모 씨가. 그러니까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이에요. 예. 예, 범죄 수익 은닉 법이 있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은닉을 갖다가 했느냐?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천화동인 1호에서 그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은 돈이 1,208억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검찰은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이 1,20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은 범죄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1,208억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설명을 해줬지만은 473억을 2019년과 2020년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한테 빌려줬어요. 그런데 그게 웃긴 게 김만배 씨가 누구냐면은 화천대유의 오너란 말이에요. 화천대유는 뭐냐면은 천화동인 1호의 또 오너란 말이에요. 쉽게 말하면은 자기 뭐 주머니돈 싼집돈 이런 식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이제 대여를 갖다가 한 거죠. 그런데 이렇게 473억을 대여해 준 것도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본 거고, 그런데 그 473억 중에 80억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최모 씨한테 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갔냐면은 2020년 2월 달에 대여금 형식으로 20억이 넘어갔고요. 일단 20억을 송금하고 최 씨에게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30억이 넘어갔는데 이건 최모 씨한테 직접 넘어간 게 아니라 최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. 아, 30억은 투자 형식으로 네. 6월에, 아까 2월에. 네네.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10월이거든요. 예. 작년 10월은 어떤 때냐면 대장동이 터진 이후예요. 수사 진행 중인 거죠. 수사 진행 중인데 그때 이제 김만배가 그 30억이라고 하는 돈을, 큰 돈을 다시 최모 씨한테 대여를 갖다가. 오토바이맨에게 30억을 또 줘요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이 합치면 이제 80억이 되는데 이 80억이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의심하는 거고, 그 말은 뭐냐면 그 80억이라고 한 돈이 그 최모 씨한테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예. 최모 씨한테 준 거는 아니다라고 검찰이 생각한 것 같고, 왜냐하면 정식으로 준 거면은 나중에 돌려받고 뭐 그런 정상적인 관계면 은닉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 80억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김만배 씨가 따로 빼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, 혹시 그 80억 중에 단돈 1, 2억이라도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최모 씨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, 그러면은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, 네. 그럴 때 이제 최모 예. 씨가 자기가 받은 이 80억을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그 사용했는지 그 용처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80억, 최소 80억을 김만배 씨가 이 오토바이 헬멧에게 주었다. 헬멧맨에게. 그 장면 함께 보시죠. 만배 씨가 나옵니다. 김만배! 도망가지 마! 이거 보냈다는 시간이 있는데요. 야, 이 도망가지 마! 얘 도망가지 마! 이 김만배가 말이야! 자, 정혁진 변호사님 체포됐어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그 도와줘도 체포되는 거고, 네.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에서 더해져서 그거를 받아. 네. 그래도 체포 사유예요, 둘 다?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? 대부분은 돈 때문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80억 제가 받았어요. 징역 8년 받아도 연봉이 10억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범죄 그 예방 수단, 그다음에 범죄를 갖다가 저지하고 그 처벌하는 수단은 돈을 뺏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겨진 법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있거든요. 은닉규제법. 예, 거기에 보면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, 제목이 있군요. 그다음에 이게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으면 예. 그것도 3년 이하 징역이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지 않은 그러한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체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일단 왜 체포됐는지, 무엇 때문에 체포됐는지, 의혹은 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.